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오늘은 12월 7일 수요일이죠.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43%, 코스닥은 0.18% 하락 마감 하였어요. 오랜만에 좀 영상을 찍죠. 실제적으로 시장의 영향은 우리가 항상 예상하고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요, 작용 반작용이에요. 시장은 무슨 말이냐, 갈 수 있으면 더 간다라는 거고, 그 한계치에 다다라서 더 이상 갈 수 없으면 뭐 할 수 있다? 더 누를 수 있다. 결국엔 시장은 기대감은 항상 존재한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과 밑으로 떨어질 수 있는 실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위로 올라가다가 그 기대감이 한계치가 다가와서 이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밑으로 빠지는 실망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밑으로 빠지는 부분이 나타나다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이제는 위로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이 연출된다라는 거. 시장은 그런 상황인 거고요. 오늘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고, 기관도 양매도세, 대신에 금융투자는 다시 조금 사는 부분인 거고요. 결국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옴으로써 시장은 하락한다. 결국엔 바닥에서 기어 올라왔던 불량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박스 쳐놓고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내는 자리예요. 이게 단기적인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자리. 그러면서 개인들을 흔들어내는 거고요. 그런 관점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넣었다 뺐다. 대신 그래도 코스피의 흐름은 따라가되 뭐한다? 박스권의 흐름은 만들어내고 있는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디까지? 무조건 밑에까지 쳐밀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이 어디예요? 요 자리가 나오는 거죠. 요 자리가 나오는데 시가 자체를 어쩐다? 요 자리 밑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바닥까지 내밀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미 예상을 하고 우리는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일이 또 옵션 만기일인가요? 오늘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내일 잠시 혹여나 아침부터 올라간다면 오후에 잠깐 흔들릴 거고, 아침에 또 처음 민다면 오후에 반등을 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해요. 이랬든 저랬든 현재는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요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 차후에 여기서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처박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결국 박스를 친다라는 건 누군가는 팔기 위함인 거고 누군가는 사기 위함이에요. 그 팔기 위함과 사기 위함이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가 좀 더 강하냐, 누가 51이고 누가 49냐에 따라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도 박스 구간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기존의 이 박스는 넘어선다라는 거죠. 왜? 우리가 오버슈팅으로 잡아놓을 수 있는 자리도 분명히 위로 더 있었으니까.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을 들고 있는 자리잖아요. 물량을 코스닥처럼 많이 팔아쳐먹지를 못하는 자리인 거고, 그만큼 코스피는 이 한국적인 기업에서 매력적인 기업들이 좀 더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하락의 영향은 좀 더 받을 수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왜? 그래도 바닥 대비해서 고점 대비해서 50%도 안 빠진 거예요 아직. 그죠? 상승은 바닥 대비해서 예를 들어 100% 했다면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 빠진 거예요. 그죠? 그럼 대부분 우량주 같은 경우는 이 M파동을 만들 때 저점과 고점 대비해서 50% 정도 빼고 나서 뭐한다?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M파동이 나오든 아니면 쌍봉을 만들고 쳐밀리든.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주가가 흔들다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강하게 뛰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중간값을 정해보면 어디에요? 최근에 나왔던 자리 부근이에요. 그래서 뭐 했다? 요 자리에서 한번 지지를 받은 거고 50% 고점과 저점에 50% 지지받고 쌍봉을 만들고 뭐다?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이 자리를 이탈해야만이 개인적인 물량이 더 빠져나온다라는 거고, 여기서 물량을 더 모아서 주가를 올릴 때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혹여나 나오면 추세를 또 변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밀렸다가 갈지 그냥 뚫고 갈지는 뭐 해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왜? 물량이 더 나갈 거냐 더 들어올 거냐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자리는 단기 기준은 맞다. 대신 요 자리에서 2400포인트 위로 안착하지 못하면 2350포인트 부근까지는 일단은 열어놔야 된다. 왜? 이랬든 저랬든 뭐 했다? 여기 2350과 여기 저점이죠? 2353포인트 3포인트라는 갭이 있어요. 요 갭을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뭐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주봉이 별로죠. 뚫어 올렸다가 결국에는 밀고 내려오면서 이번 주 주봉 자체가 저항대 밑에서 시작하니까 밀고 밀어버리는 거예요. 결국엔. 그죠? 이게 봉의 흐름이에요. 밀어버리는 거예요. 위로 안착을 했으면 위로 뛰었겠죠. 결국은 밀 계획이었다라는 거고, 코스닥 역시도 이 위로 못 올라타니까 주저앉혀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볼 때 어디를 넘겨야 된다, 어디를 지지받아야 된다, 그래야 추세가 변경된다, 뭐 추세가 바뀐다, 그런 관점을 뭘로? 차트로 잡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하락은 하지만 뭐하고 있다? 거래량은 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 사는 사람은 현재는 뭐하는 구간? 안 사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결국엔 단기 수익 실현하는 구간, 어디가? 코스피가. 결국 코스피가 단기 수익 실현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그런 흐름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 코스닥을 들었다 놨다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눈이 조금이라도 쏠리게. 그래서 코스닥은 거래량이 좀 더 는다라는 거죠.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줄고, 뭐 이랬든 저랬든 내일 기준으로 또 흐름은 한 차례 좀 더 올라오는 그림 만들어 낼 것이다. 여기서 주구장창 처미는 자리는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죠? 인버스를 보면요. 기존에도 말씀을 드렸던 자리잖아요. 요 자리를 뚫고 내려 앉아야 뭐다? 시장은 긍정적이다. 결국 뭐예요? 시가는 밑으로 내놓고 종가는 올려버리잖아요. 그게 결국 이 박스권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고, 이 박스권을 돌파 못하다가 한번 돌파 못하고 밀어놨다가 결국은 다시 올리면서 어디까지?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기존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박스권이고 실제적으로 여기가 뭐? 오버슈팅 자리, 여기가 언더슈팅 자리다라고 했죠? 그 오버슈팅 자리를 오늘 뭐 했다? 때린 거예요. 즉 내일 혹은 올해까지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뭐다? 시장은 상승한다. 그리고 인버스는 조정받는다. 단기적으로 조금이라도 조정받는다. 3,000원 부분까지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내일 이 자리를 뚫어 올려서, 갭이 뜨든 뚫어 올려서 3,150원 위에서 버텨낸다. 그럼 뭐 이 박스권은 나가리 나고 이제 이 박스권의 움직임을 만들어내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시장은 뭐 한다? 밑에서 횡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곡물주들이 좀 움직였죠. 뭐 대주산업이 조금 움직여 주다가 결국에는 뭐 고려산업이 다시 치고 가다가 고려산업이
고점 부근을 때리니까 그 다음은 뭐 가벼운 신송홀딩스가 쳐 올라가다가 신송홀딩스도 뭐 저항을 맞이하니까 윗골이 다그 쫙 밀려버리죠. 결국 뭐 이제 다시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이 약간은 발생이 됐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곡물 가격이 좀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 같은데요. 최근 뉴스에는 곡물 가격이 갈수록 떨어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오를 때도 그닥 반등하진 않아 놓고 뭐 떨어진다고 하면 아 이제 악재가 소멸됐구나, 그러면 이젠 오를 일만 남았구나 라는 기대감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신송홀딩스는 거래는 들어왔지만 윗꼬리를 길게 달았다. 최근 들어선 계속 윗꼬리를 달죠. 그 이유는 뭐예요? 단발성이기 때문에 이 이슈 자체가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를 일단 터트리면서 뭐 했다? 기존의 매물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과정을 만들어냈다면 이제는 뭐 해야 돼? 요때처럼 이 양봉의 시가를 뭐하면 안 돼? 이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종목도 한 차례 눌러놓고 여기서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된 거고, 기존에 여기도 박스권을 이렇게 만들어내다가 한 단계 레벨 다운 시켜놓고 뭐 했다? 다시 요 자리를 확인하고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내려는 왔는데 그 다음날 수급을 안 넣어주니까 주가는 한 차례 더 실망하는 거고, 어차피 뭐 실망할 물량도 없지만 그래도 신규적인 관점에서 들어온 누군가는 손절 처리를 한다라는 관점. 그럼 지금의 자리도 요때와 같은 부분이에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3세번이라는 얘기를 하죠. 뭐 3공구리 3000장 한 번, 두 번, 세 번을 때렸어요. 그럼 이번 뭐 해야 돼? 이제는 요 6,8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돼요.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7,5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그리고 7,500원 위에서 버텨내야만이 뭐한다? 추세가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 자리 잡아먹으러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 못하면 뭐 횡보 박스권만 계속 유지하는 흐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뭐 고려산업도 마찬가지죠. 기존에 매물 만들었던 자리, 그리고 그 다음 박스 만들었던 자리, 오늘의 고점이 이 박스 상단이에요. 4,650원. 제가 장중에 저희 회원분들한테 고려산업은 4,650원이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딱 그 자리 찍고 쳐밀린다라는 거. 결국에는 바닥에서 뭐 했다? 칼춤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칼춤의 기준으로 어제의 음봉 자리가 있기 때문에 얘는 3,980원.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 한다? 이제는 하락하기보다는 횡보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저점을 뭐 해야 돼? 높여야 된다. 그러면 슬금슬금 이랬든 저랬든 다시 5,000원대를 확인하러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여기에 대한 칼춤을 똑같이 추고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보면 된다. 다 오늘 곡물주들은 다 칼춤을 췄죠. 내일 어떤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가는 파동으로 갈 거냐, 시장이 빠질 때 같이 가는 파동일 거냐. 오늘은 시장이 반등할 때 얘가 좀 움직였어요. 대신 더 반등할 때는 뭐 이제 쳐 눌렸지만 결국에는 그냥 단기적으로 수급을 좀 넣었다가 빼는 그림이지만, 이 수급이 신호냐 아니면 더 하락을 하기 위한 과정이냐의 관점이에요. 결국 이 종목들은 댕강댕강이라고 할 수 있죠. 댕강댕강 무슨 소리? 지켜야 될 자리에서 버티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버텨내면 다시 한번 반등한다라는 거고요. 못 버텨내면 이제는 그 추가적인 지하실을 확인하러 가는 자리예요. 뭐가? 곡물주들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흐름 자체를 뭐 해야 된다? 이어가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하실 확인하러 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다. 대주산업도 지켜야 될 자리가 2,580원이에요, 얘는. 딱 그 자리를 애매하게 들었다 놨다 하죠. 어제 밀었다가 오늘 갭 띄워놓고 쳐올려도 시원찮을 판에 약하다라는 거죠. 매물을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약하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밀면서 확연하게 매물을 소화한 흐름으로 만들어낼 거냐, 적은 돈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처음 밀 거냐의 관점이에요. 결국 2,580원을 종가상 기준 잡아라. 오늘은 이탈을 했지만 내일 뭐다? 다시 돌려놓으면 되는 자리인 거고요. 그 자리 돌려내지 못하면 2,400원대까지 또 확인하러 가겠죠 뭐. 그죠? 애매한 그림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다 애매한 그림이다. 수급은 들어오지 않고 말뿐인 기대감은 있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니까 굳이 얘네들한테 수급을 쳐박을 이슈를 만들 작전을 할 이유가 아직은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 해결된 게 전혀 없으니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쳐 싸우긴 하는데 곡물은 수출하고 자빠졌고 먹고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냥 차라리 뭐라 그럴까요? 전쟁이라도 끝내고 이제 생산이 예전부터 좀 딸린다 뭐 그런 내용이라도 나오고 뭘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애매한 흐름만 만들어내고 있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중에 그나마 이 이지바이오라는 종목만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관련된 회사로 뭐 팜스토리, 이지홀딩스라는 종목이 있고, 기존에 이 이지홀딩스, 팜스토리는 먼저 수급을 슈팅을 좀 강하게 냈던 놈이니까 이 이지홀딩스가 회사가 나쁘지 않은데 못 가는 이유는 이지바이오 때문이다 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상장하고 나서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는 요 종목이 조금 수상하게 움직여요. 뭔가 이슈가 개별적인 이슈가 있어서 그런지 앞차기 차트가 계속 나오거든요. 추세를 이어가면서 앞차기 차트가 나오고 뭐다? 각도가 이제 달라지고 있죠. 그러면 이제는 거진다 왔다. 여기서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한 차례 해먹고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까지 한 차례가 있고, 그 다음 거래가 빵 하고 들어왔던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인데 굳이 여기까지는 못 갈 거고, 중간에 양봉 나왔던 자리 여기까지. 즉 지금의 자리에서 5,000원대를 기준으로 쳐 밀릴 거냐, 맞고 못 넘기고 밀릴 거냐, 4,500원대까지 밀어놓고 박스권의 흐름을 만들어 놓다가 차후에 6,000원대를 도전할 거냐, 그게 아니면 지금 자리에서 그냥 미친 척하고 6,000원 부근까지 갔다가 수직 낙하할 거냐, 얘 관점이에요. 이랬든 저랬든 뭐하고 있다? 얘는 지금 원을 한번 그리는 자리예요. 작은 원을 하나 그리고 혹은 큰 원을 그릴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 원을 크게 바로 그릴 거냐, 아니면 작은 원을 그려놓고 다시 큰 원을 그릴 거냐, 요런 기준으로 좀 곡물주 치고는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매수라는 관점보다는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바닥 대비해서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슬금슬금 꾸준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네이처셀이 오늘 장중부터 쳐밀었죠. 시장이 음봉으로 밀리니까 누가 어거지로 민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기존에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분명히 나갔고요. 그죠? 수급이 나갔고 음봉이 빵 하고 떨어지면 이 음봉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이 자리를 빠르게 눌렀기 때문에 빠르게 회복한다라는 조건 하에 누가 이 기술적 혹은 신규 매수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강하게 눌렀는데 강하게 반등이 안 나오면 기다리다가 뭐한다? 던진다라는 관점이에요. 여기서 누군가 살짝만 건들면 우르륵 하고 던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손해보기 싫으니까. 결국 이 종목은 처음 밀렸고 2만원이 기준이라고 말씀드렸고 2만원을 이탈하면 2만원에서 18,500원이 단기적인 박스 구간이고 이 박스 구간에서 19,300원을 뚫어 올려야만이 2만원을 다시 확인한다. 2만원을 넘겨야만이 추세적으로 반전이 들어오고 거래량이 붙는다. 다 말씀드렸던 거죠. 이 18,500원을 이탈하게 되면 이 종목은 그 다음은 17,500원, 그 다음이 어디예요? 16,000원 초반까지. 결국은 요 구름대를 다 활용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 구름대에 대한 중간값을 어느 정도만 확인을 하다가 시가를 중간값 밑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바닥까지 확인하러 내려왔다 올라오는 거예요. 뭔가 이슈가 있다라기보다는. 이해되시죠? 밑에 기어왔던 누군가는 털어먹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매물의 싸움이에요.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매물이 뭐한다? 눈에 확 보인다. 결국 기존에 들어왔던 매물은 제껴두더라도요. 여기서 한번 들었죠? 그죠? 여기서 한번 들었던 자리가 어디에? 여기에요. 여기 자리? 여기 자리가 어디에요? 바닥 만들었던 자리. 요 자리에서 치고 올라오면서 그 다음에 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 그죠? 여기.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오면서 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예요? 요 자리가 또 나오겠죠. 여기. 여기.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물을 만든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서 요만큼 만들었고. 요만큼을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디서 만들었기 때문에? 기존에 여기서 한 차례 만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만들고. 얘는 눈에 보이는 짓만 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흔들어 대지만 그 다음은 어디예요? 여기에 대한 이런 매물을 만들어 놨었죠. 요런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요런 기준이 나타나는 거고. 이해되시죠? 층계별로 뭔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박스를 어디서 지지받을 거고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는 거고, 올라가고 나서 그 자리를 못 들어 올리면 그 다음은 어디서 지지받을 거냐예요. 그죠? 그럼 얘는 단기적으로 눌러놓고 횡보시키고 밑에서 치고 올린 자리이기 때문에 올렸다가 이 자리를 못 들어 올렸기 때문에 어디까지? 그 다음은 요 자리는 지켜내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못 지켜내면 의미가 없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일단은 이 자리를 뭐한다? 지키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일단 한번 써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또 올라갈 때 어디? 18,500원에서 2만원을 뚫어 올리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자리를 못 뚫어 올리면 결국엔 다시 또 여기를 두드린다라는 거고, 계속 두드리다 보면 뭐한다? 결국 15,000원까지 또 밀고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수급이 한번 꺾이면 손해가 심하지 않는 이상은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자리인 거예요. 들고 있을 거라면 내가 물타기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고, 단기적으로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얘는 요 라인이었어요. 요 라인을 깨지면서 결국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뭐다? 추세가 아예 무너진 거예요. 여기까지는 버티는 척을 만들었다가 결국 여기서 음봉이 나오면서 이 뭐예요? 음봉의 중간값을 못 들어 올린다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추가적으로 한 번 더 하락한다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는 뭐 17,500원을 우선 유지하는지 보셔야 되고, 이 자리 유지하면 18,500원에서 19,000, 이게 뭐 19,300원이 중간값이었던 자리고요. 이제는 19,000원대를 18,500원에서 18,700원을 뚫어 올리는지를 보셔야 돼요. 얘는 못 뚫어 올리면 여기서 만들었던 박스권을 이젠 또 어디서 요 밑에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 단계 레벨 다운된다. 그만큼 수급이 없다. 신규 매수자들이 갈수록 빠진다.
뭔가 이슈가 필요하다 라는 관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하실 분들은 하시고 하시지 않으실 분들은 마시고요. 다음에 또 시간 될 때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